그러면 오늘 또 본격적으로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KBS 기사입니다. KBS 기사인데 3월 10일자 KBS 기사거든요. 네. 분명히 이날 그 도이치모터스 공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민모 씨, 뭐 민태균 씨라고 예, 얘기하면 민태균. 돼요. 예, 민태균. 블랙폴 인베스트먼트의 이사기도 하고 네. 그 유명한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죠. 네. 이 민태균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날에 김기현 증인이 출석해서 김만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제 민태균 씨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초기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장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심 이제 판결 선고를 한 2달 정도 남겨둔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귀국합니다. 본인은 이미 일단 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치 작업이 끝나고 그렇게 중한형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는 나름대로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왔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귀국해서 그때 기소가 됐기 때문에 민태균 씨에 대한 공판은 이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네. 요 1심 진행 중인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2기 때 주포 이제 김기현 전 토로스 증권 지점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기현 씨가 그 1심 판결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자기가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주범이 누군지 뻔하잖아요. 네. 김건희 씨나 최은순 뭐 이런 사람들은 전혀 검찰이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만 일단 그 유죄 판결을 물론 이제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씨가 그 아주 증인으로 남아서는 아주 작심한 듯 여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2011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김만배 씨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법정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판사까지도 김만배 씨가 도대체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김기현 씨가 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그 기자들도 들어가서 받아 적고 했는데 이날 이 중요한 공판을 그 어떤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KBS가 유일하게 그날 공판을 기성 언론 가운데서 보도를 했는데 KBS조차도 김만배의 김자도 안 나옵니다. 여기 그저 김만배 얘기가 아예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나마 이 보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 탐사가 오늘 다시 보도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른 보도를 준비를 했었죠. 허재영 기자가 준비했던 장기간 취재했던 내용을 오늘 보도할 예정이었는데 이 보도보다도 이 언론들이 감추고 있다. 은폐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약간 새치기를 해서 김만배의 협박, 권오수 협박, 당신 이러다 쇠고랑 찬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보도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은 그 김만배 씨가 이제 어떻게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게 됐는지,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생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김만배라고 하는 이름을 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다 맞닿아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된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보면 사실 뭐 대장동 사건에도 윤석열의 부친 집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연관이 돼요. 부산저축은행을 봐도 윤석열이 등장하고 부친 집을 사준 것도 김만배가 직접 산 것도 아니고 누나를 통해서 산 것도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윤석열과 박영수로 이어지는 이 김만배와 연결되는 이 커넥션들이 도이치모터스에는 권오수 그리고 이쪽에 그 대장동 쪽에서는 박영수가 있다면은 이 가운데 김만배가 있고 그 교집합으로 윤석열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나 이쪽으로서는 이제 이 도이치는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도이치 사건과 대장동 사건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교묘하게 얽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김만배가 그 2014년 그러니까 이재명 그 이제 성남시장이 그 재선에 그 성공하고 난 뒤에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한 걸 가지고 얼마나 그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그 시장을 이렇게 그 특수관계로 엮으려고 언론이 그게 집요한 시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인터뷰한 관계를 넘어서 2011년도에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김건희 씨가 관련된 사실을 김만배 씨가 이미 2011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 네.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일입니까? 네.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허지영 기자 언급했던 2022년 11월 당시에 일요신문 단독 기사죠. 네. 이게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만배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뭐 고발 뉴스도 역시 왜 이렇게 김만배 이름이 여기 등장했냐. 그래서 윤석열 죽일 카드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저희가 11월에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 내용이죠.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진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가 관련된 사실을 김만배 씨가 알고 있었다면은 진짜 저거 한 방이면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있는 그대로 그 김만배가 사실은 내가 2011년도에 저는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검사의 부인 될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의 한마디.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이제 돈을 좀 뜯어내는 걸 좀 포기를 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거꾸로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가서는 좀 제가 그 도이치모터 사건 좀 봐줬으니까 형님 이것도 한번 우리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 사랑하는 조우영이가 가서 커피 한 잔만 잘 얻어먹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윤석열 후보는 그때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봐도 수사를 받았어요, 세상에. 네. 그렇죠. 네. 쇠고랑을 살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는 게 이 당시에는 이게 정확히 무슨 카드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웠고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쯤에는 이 카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카드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그 협박한 발언 내용이 쇠고랑이었다는 거. 네. 그죠? 죽는다는 게 여기서는 뭐 대선에서 이제 뭐 떨어진다는 수도 대선까지는 아니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죽는다는 거는 이제 권오수를 찾아간 거죠, 권오수. 권오수 찾아간 거죠. 권오수를 찾아가서 당신 이러다간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만 그냥 먹고 떨어지지 말고 그 주가 조작하다가 좀 피해를 본 사람한테도 좀 당신이 좀 배려를 좀 해줘라. 네. 뭐 이런 협박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남욱 얘기도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허지영 기자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제 권오수 회장을 이제 김만배 씨가 찾아가서 뭐 협박을 했다. 여기서 뭐 이 사건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협박 직후에 김만배가 찾아간 쪽이 누구냐. 그것이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뭐 김만배는 뭐 상갓집에서 얼굴 한번 본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서 허위사실 공표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사건 이제 수사를 할 때 조우영 씨를 어떻게 봐주게 된 건지 도대체 박영수 변호사가 아무리 자신의 어떤 친하게 지냈던 상관으로 모시던 변호사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1,100억 부산저축은행으로 대장동 일당이 빌린 그 돈을 그들이 시드머니로 활용하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덮어주는데 정말 그냥 박영수 변호사 하나만 놓고 했을까? 참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끈이 보이는 것이죠. 김만배 씨가 바로
김건희 씨의 이름이 담겨 있는 어떤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어떤 식으로든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팀 대검중수부를 찾아가서 이거 내가 진실을 알고 있고 이거 내가 까는 순간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쇠고랑 찬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게 자칫 공개되면 박영수 변호사뿐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자신의 어떤 그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사실상 돌입했던 김건희 씨에게도 큰 피해가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연관이 돼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윤석열 씨가 그 수사 책임을 맡고 있었던 대검 중수부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남욱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 당시에 입수를 해서 제가 보도했었던 그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검찰이 직접 묻습니다.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를 어떻게 도왔나요?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김만배 씨가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이제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검사에게 이제 찾아가서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그 바뀌어요, 중간에. 예, 최재경 부장으로 이제 바뀌고, 그러고 나서 뭐 윤석열 씨가 한 번 더 최재경을 찾아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50억 클럽의 멤버인 걸로 봐서 여러 가지 또 연락은 했을 가능성이 크죠. 공교롭게도 그런데 김만배 씨가 이제 조우영 씨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날 오늘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내려오면 된다고 기뜸했다. 그런데 정말 가봤더니 윤석열 부장이 커피 한 잔만 믹스커피만 타주고 그냥 보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제 김홍일 검사의 이름이 좀 낯설 겁니다. 이게 대부분 언론 보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쳤는데 이 김홍일 검사가 누구냐면 당시 그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소속이었던 국민의힘에 그때 그 무슨 캠프의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는 처음부터 이 대장동 사건에서 그 조우형 씨가 어떻게 빠져나가게 됐는지, 김만배가 자기를 찾아와서 무엇을 로비를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김홍일 전 검사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대선 때 국민의힘의 무슨 홍보위원장 같은 걸 맡으면서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은 쏙 감추고 이재명이 몸통인 것처럼 몰아갔던 것이 또한 김홍일 검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강조해서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만배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까지 가서 로비를 김홍일에게도 하고 최재경에게도 하고 아마도 윤석열에게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는데 김만배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그냥 대충 전해 들은 풍문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들 이게 까지면 뭐 쇠고랑 차게 된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당시에 2011년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또한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이 그때 그 김만배 녹취록 그 윤석열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거를 말했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2020년. 정영학 녹취록이 이게 대화가 있었던 게 2020년 10월인가 그렇죠? 2021년 10월인가요? 2020년 10월. 20년. 2020년 10월이죠. 오케이. 이게 그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청문회를 앞두고 또는 진행 중이거나 아마 그 시기였을 텐데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총장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음부터 덮었고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김만배의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조우형을 봐주고 그게 결국 대장동의 시드머니 1,100억이 되고 이런 것들을 터뜨리게 되면 검찰총장이 절대 안 된다. 바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잠깐 정정을 하자면 여기 2019년이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렇죠. 2019년 인사청문회 있었고 카드에 죽는다는 것은 이게
10월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0년도에는 대장동 이제 그 네. 국회 청문회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의 이제 항명 파동 때문에 시끄러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국회 그 국정감사장에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반박 발언이 이제 여러 언론들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예. 이제 그걸 이제 화제로 김만배가 정영하고 얘기를 하다가 윤석열이 뭐 보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잘난 체하고 까부는 것 같은데 그 형이 가진 한 방이면 윤석열은 죽어. 네. 요런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국정감사죠. 인사청문회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스하고 부산저축은행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김만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네.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만배가 그 권오수를 협박하는 과정,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서 윤석열이 그 조우영이를 봐줬던 이게 모두 다 시기적으로 다 공교롭게 2011년도로 일치합니다. 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김만배가 결국 윤석열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제 김건희 씨를 봐준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고마움에 대한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조우영이를 봐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범죄 품앗이죠. 네. 네, 일종의. 예. 그래서 저 둘 간의 관계는 2011년서부터 저렇게 거의 뭐 운명처럼 예,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 예, 그렇게 형성된 관계인데 먼 발치 상가집에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살짝 뭐 본 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믿기가 어렵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최근에 뭐 김문기 모른다 이거 갖고 이재명은 수사하는데 왜 김만배 모른다 발언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그 김만배가 사실은 대장동의 김만배가 왜 도이치모터스에 등장하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이 사건 개입의 흐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정필이 이제 그 2010년도에 이제 1단계 주가 조작의 주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별로 원하는 실적을 내지 못해서 이제 이정필이 이제 아웃됩니다. 네. 그래서 2기 때부터는 김기현 토로스증권 지점장이 이제 대타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포에서도 밀려나고 1기 주가 조작 때는 이제 권오수가 최소 한 2만 원까지는 이제 그 자기가 가겠다라고 얘기한 걸 이정필이 믿고 자기가 열심히 주가 조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친구들, 지인들한테도 야 이거 무조건 올라가니까 사 이랬다가 이정필 말만 믿고 도이치모터스 조작에 주식에 올인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정필을 찾아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필이 권오수 이제 회장을 이제 상대로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끼리 다 알잖아. 당신이 나 주가 조작 시켜서 한 건데 나 당신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 또 손해 봤잖아. 나를 믿고 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좀 손실을 좀 보전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야, 권오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런 얘기에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정필이가 이제 전략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언론계나 좀 이렇게 뭐 법조계나 이런 데 좀 힘께나 쓰는 자기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전부 이 도이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권오수의 약점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권오수를 이제 협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이제 자술서를 이제 직접 작성합니다. 이정필이.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이제 그 돈을 권오수한테 이제 믿고 맡겼다가 피해를 봤던 이제 대주주들한테도 이제 자술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법조계나 아니면 언론계의 그 마당발이었던 이제 지인한테 이제 넘겨줍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과정을 보면 이제 하나하나 보시죠. 뭐 네네. 이정필 씨가 자술서를 자기가 직접 자술서를 쓰고 그다음에 대주주로부터 이제 손해를 봤던 대주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법조계나 이제 언론계의 발이 넓은 이제 정용땡 씨한테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 정용땡 씨는 또 그걸
또 다른 정요땡 씨한테 넘겨줍니다. 이 정용땡, 정요땡 씨는 전부 이정필 씨 믿고 주식 샀다가 손해 본 사람들이에요. 다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요땡 씨가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우리 머니투데이의 김만배 씨에게 이 자료를 복사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 씨가 이걸 보더니 야 이거 이 정도면 권오수 이거 주가 조작 지가 다 시켜놓고 말이야. 그 멀쩡한 사람들 다 피해를 보게 하고 피해 보전을 하네. 나쁜 놈이네. 내가 한번 찾아가서 권오수로부터 이제 돈 받아올게라고 하면서 이정필이 줬던 자술서 사실 확인서를 들고 권오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권오수가 이제 김만배의 이제 협박을 받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기 주포 이정필 대신에 이기 주포로 등판했었던 김기현 씨를 불러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김기현 씨가 이 하소연을 듣고 다시 이제 이정필 씨를 불러가지고 야야 그만해, 응?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협박 중단 요구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보도했었던 이제 주요 내용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저 법정에서도 검찰 신문 과정에서도 이게 또 드러나게 되죠. 2022년 4월 22일자 공판에서 증인 이정필과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나옵니다. 검찰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이치모터 주식 사라고 권유했다가 손해봐서 자필 진술서 작성한 후 권오수 협박했던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자필로 이 작성한 내용을 시인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자필 진술서를 김만배가 권오수 찾아가서 이정필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한 것 사실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냐면 김기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1일 공판도 역시 잠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11년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주가 관련 권오수의 문자 메시지가 현격히 줄어드는데 혹시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김기현이 이정필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이치모터 주가 오른다고 사라고 했는데 오르긴커녕 떨어지기만 해서 주식 샀던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정필이 권오수가 나하고 주가 조작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권오수는 주식 얘기하는 거를 꺼리더라. 그랬더니 김만배, 정요땡 이런 사람들이 권오수 찾아가서 이정필한테 돈 줄 돈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이 시기가 맞느냐 했더니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저 때는 김기현이 증인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피고인으로 남아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 뭔가 그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을 한 부분들을 부인은 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네요. 네.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1년 사이에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다시 보니까 저 그 문장이 좀 눈에 띄네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오수가 김만배가 찾아왔을 때 그 심경이 그냥 뭐 당황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쇠고랑. 공포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제서야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왜 공포스러웠는지 부분들은 이제 자세히 언급이 안 됐었는데 안 했죠. 예, 이제 좀 해석이 되네요. 김만배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거 김만배가 안 그래도 기자인데 함부로 터뜨리다가는 이거 뭐 김건희를 포함해서 뭐 심지어 뭐 윤석열도 날아가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공포감까지 느꼈던 것이 아닌가. 이제서야 조금은 제가 이 부분이 좀 단어가 눈에 띄네요. 이건 이 부분은 지난 보도에서도 저희가 했던 보도이긴 한데 오늘 좀 보니까 이 말이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공포스러운 상황. 지난 3월 10일자의 재판에서 이런 쇠고랑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는 뜻을 김기현이 1년 전에는 쇠고랑 얘기를 안 했다. 저 안에 공포스러운 상황에 쇠고랑이라는 말을 사실은 감추고 있었다는 것도 그런 것 같네요. 오늘 또 새롭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자, 타임라인 빨리 한번 훑고 갈게요. 2009년 12월에 권오수가 이정필에게 시세 조정을 의뢰했죠. 그리고 이정필이 권오수 말 듣고 김건희 등 돈 활용해서 주가 부양. 여기 10년 1월이고요. 7월에 이정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정필 대신에 김기현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8월에 이정필 권오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정필이 손실 보장해달라라고 하니까 권오수는 내가 언제 주가 부양해달라고 했냐 라면서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정필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해서 권오수를 상대로 1차 거래를 시도하고요. 그리고 11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김만배가 김건희 실명이 적시된 공범 자수서를 들고 권오수를 드디어 찾아가게 됩니다. 11년 8월에 김만배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브로커 조우영을 빼달라라고 로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 권오수가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 해 2012년 말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김건희가 10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 금감원과 경찰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조사와 내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5년에 금감원이 검찰의 시세 조정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의뢰합니다. 요때가 아마 이제 댓글 사건 이후에 이제 캐비넷에서 꺼낸 거죠. 네. 윤석열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정권에 찍혀 있으니까 네. 윤석열 파일을 꺼낸 겁니다. 네. 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가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김만배가 그해 10월 26일로 보입니다. 이때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 사무실에서 민태균이죠. 민태균이 작성한 걸로 보이는 김건희 파일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권오수 등 14명이 드디어 기소가 되는데 김건희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9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김만배가 권오수를 협박한 것도 부산저축은행 사건 직전이네요. 직전. 그렇죠. 그죠? 직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맥락상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약점을 들고 이제 그렇죠. 청탁을 한 거죠. 우리가 남이가 네. 하면서 서로 이제 치명적인 약점들을 이제 봐주는 거죠. 네. 봐주는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우영을 빼달라고 로비를 하니까 약점이 있는 윤석열 네. 쪽에서 갑자기 검사가 아니고 바리스타가 돼서 커피를 타주는 그런 코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정권 초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꾹 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좀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은 이제 김만배에게 지금 모멸 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빨리 이재명과 관련돼서 그냥 아무거나 불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김만배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자기가 힘들게 버티면서 지금 모아놓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면 드디어 이 만배 형이 아마 입을 열 겁니다. 네. 본인이 가진 이제 카드를 아마 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제 법원에서 그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고요. 재판 과정에서는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덮을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이 좀 길게 진행이 되면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힘이 빠지면 김만배 씨가 도이치모터스 대장동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참. 김건희 특검 이제 제대로 수사만 해서 제대로 또 재판이 그렇죠. 열리면 그때는 정말 그렇죠. 김만배 씨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상당히 중요한 나와야 되겠네요. 증인이 되겠죠. 네. 네, 이건 죽기보다 싫은 아마 시나리오일 텐데 이거 계속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공론장에 올려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네. 그 더 탐사에서 11월 23일에 이걸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아마도 이게 도이치모터스 것이다. 내 형이 가진 카드, 김만배가 가진 카드는 우리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아닐까 했는데 우리 2022년 1월에 처음 보도했었잖아요. 네. 그때 보도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때 커피 타준 그 네. 사건, 조우영 빼달라고 해서 커피 타준 사건.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저희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새로운 이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것을 보고 이거는 김만배가 도이치모터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칼을 빼든 거 아닌가 이걸 했었는데 그날 결국 석방 됐어요.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이 됐죠. 네, 가석방이 됐는데 그때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구치소에 갔고 언론들이 이재명 얘기만 좀 해달라고 그냥. 그렇죠. 이재명한테 돈 준 거 있습니까? 뭐 이거만 주구장창 물어봤죠. 네, 아무도 도이치 네. 관련해서 질문 안 하길래 강진구 기자님이 갑자기 이제 뛰어들어서 이 기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니까 질문을 했더니 또 기자들이 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당시 영상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그때 한번 네. 그때 11월 24일 그때 0시 이후에 찍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서울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23일 11시 40분입니다. 잠시 후 그러니까 24일 자정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 출소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각 언론사에서 온 기자들 그리고 카메라들로 지금 만원을 이루고 있고 또 일부 유튜버들도 와서 지금 김만배 씨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 언론사들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았습니다. 저희는 김만배 씨가 2011년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찾아간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2011년 당시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김만배 씨는 그 출소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한 보도자료에서 언론 상대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겠다,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김건희 씨 가지고 한 사실 알고 있었죠?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왜 진상을 부려? 자, 대장동 그건 누굽니까? 전라도 조폭과 무슨 관계입니까? 앞에 나오세요. 아니, 진상 부리지 마, 씨. 진상을 부려. 자, 이미 대장동 그건 누굽니까? 자, 양심 선언하십시오. 자, 대장동 그건 누굽니까? 앞에 지켜주세요, 기자님.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김만배 씨? 양식 선언하세요. 예? 협박받은 거 없습니까? 협박받은 거 없습니까? 없어. 양심 선언하세요. 김만배는 양심 선언해라. 네, 전날 생각이 납니다. 저 때만 해도 뭐 대부분 언론들이 웬 뚱딴지같이 무슨 김만배를 상대로 대장동을 물어봐야지 말이야. 이재명을 물어봐야지. 웬 갑자기 도이치모터스야? 왜 김관희 주가 조작이야? 뭐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 지난번 3월 10일 날 공판에 참여했었던 우리 검찰 또 법조 출입 기자들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판사 입에서조차 김만배가 왜 나옵니까 이 사건에서? 라는 지금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자꾸 김만배 씨를 지우려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도 사실 오늘 보도에 좀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우영 씨를 도대체 왜 윤석열 대검 중수부수사팀이 봐줬을까? 단순히 박영수 변호사와의 인맥 때문이었는가?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자신과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건희 씨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체계적으로 덮은 흔적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크로비스타 1704호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었. 2010년부터 살았으니까요. 2010년 그죠? 10월부터.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결혼할 마음이 없이 단순히 그냥 피의자와 검사로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두 사람 다 공이 한 사람은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이제 7시간 녹취록에서 우리는 2010년서부터 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또 한 사람은 또 좀 306호가 추워서 우리 10층에 같이 올라가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네. 했죠. 예, 두 사람은 특수관계에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의 여러 이제 수사 대상 중에 바로 이 부분까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단순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넘어서서 네. 2011년도 당시에 김만배 씨가 왜 대검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팀까지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덮이게 됐는지까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정의당은 이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는 식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게으른 거예요. 이 사안을 제대로 조작을 못하고 2011년도에는 결혼하기 전이지만 두 사람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 비밀리에 두 사람이 1704호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도 미처 그 권오수가 주도했던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 뒤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만배가 등장했다라는 저희 더 탐사에서만 보도를 했죠. 탐사에서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름이 김만배 이름이 나왔다라고 11월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네. 결국에는 판결문까지 김만배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갈 때 그 흔들었던 카드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대주주 양모 씨의 이제 사실 확인서와 이정필 씨의 자술서인데 그 특히 양모 씨의 사실 확인서에는 권오수가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할 당시에 같이 공모했었던 대주주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법원에서 이번에 주가 조작과 관련하면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네. 예. 김만배가 권오수를 협박할 때 썼던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네. 자, 이게 판결문에 그 해당 내용인데요. 그 이제 각 주에 달린 범죄 사실 1항에 있네요. 네. 범죄 사실 제 1항에 D라는 사람이 바로 이정필입니다. 이정필이 그렇죠. 작성한 일기 때 주포 이정필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사본 한부가 첨부됐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말만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판결문에 이렇게 프린트돼서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네. 네, 그렇죠. 요 밑에 AJ가 작성한 이게 이제 그 주가 조작 당시에 이제 대주주 양모 씨라고 양모 씨. 있거든요. 네. 이 양모 씨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예. 요 다음에 이제 각주에 등장하죠. 피고인 E가 바로 권오수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D가 이정필이고요. 이정필이고. AJ가 양모 씨입니다. 예. 일부 법정 진술 그리고 AJ가 2011년경 작성한 진술서 증거 순번 322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양 씨가 또 입만 뻥끗하면 사실은 김건희 씨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양 씨가 사실은 법정에 나와서 그 증언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저 사실 확인서를 들고 검사들이 양 씨를 심무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총극이 벌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실 확인서에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는데 검사들이 쭉 부르다가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면 건너뜁니다. 아하. 다른 사람들 이름은 다 실명으로 얘기하면서 김건희 씨 이름은 살짝 김모 씨 이렇게 얘기하거나.
김모 씨. 그다음에 이제 그 증거 사실 확인서를 이렇게 슬라이드에 띄우고 이제 신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슬라이드에 딱 띄울 때 김건희 씨 이름이 교묘하게 안 보이게 하느라고 검사들이 무진장 애를 씁니다. 네. 물론 용기 있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실을 폭로했었던 공판 검사들이긴 하지만 이 사실 확인서에 빼박 증거 김건희 씨, 빼박 증거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검사들 뿐입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실 확인서, 이미 그 사실 확인서에 김건희 씨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공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검사도 변호사도 가려주고자 했었던 네. 그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는 이 양모 씨의 사실 확인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흐름도 중에서요, 저희가 오늘 언급해드릴 부분이 바로 정효땡 씨부터 해서 김만배, 권오수로 이어지는 요 세 사람과의 관계를 김기현 씨가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변호인이 요게 이제 2023년 3월 10일자 지난주 금요일. 네. 이 불과 사흘 전입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리포액트가 오늘 더 탐사 보도하는 날 같이 민들레에서 함께 민들레와 함께 보도를 오늘 같은 소스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새 언론이 지금 오늘 드디어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변호인은 민태균 변호인이죠. 민태균 씨. 민태균의 변호인이 김기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관련 판결에서 권오수를 전체 주모자로 판단했잖아요. 전체 주모자인 권오수는 이 사건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수년 동안 보유 주식수가 약 860여만 주로 사실상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김기현이 네, 변동이 있었으면 공시했겠죠. 그랬더니 변호인이 권오수는 왜 주식을 팔고 사고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기현이 권오수가 팔고 사고 안 한 건 아닙니다. 초창기엔 했었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정필 때문에 김만배가 찾아와서 쇠고랑 찬다.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뜨끔해서 그때부터는 권오수는 나 몰라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 권오수가 주식을 주가 조작을 좀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김만배가 그 찾아와서 이러다 쇠고랑 찬다. 쇠고랑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뜨끔해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몸을 사렸다. 이런 취지. 네. 증언이죠. 그렇죠. 김만배가 뭐 쇠고랑 찬다라는 얘기한 거는 당신 자칫하다가 구속된다. 불법 하다가 구속된다. 여기서 이제 뭐 권오수가 주가 조작을 뭐 그 몸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돼서 많이 안 했다. 이런 것은 김기현 씨 입장에서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권오수가 주가 조작을 안 한 걸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중요한 건 권오수가 위축되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건 김만배의 협박입니다. 권오수에 대한 협박. 그리고 변호인이 다시 이렇게 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위 말하는 이정필 군에 있는 초기에 라고 얘기했더니 김기현이 그때 권오수가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이 사건 1단계에서 권오수도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했는데 그랬더니 김기현이 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변호인이 이정필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그 후로부터는 좀 소위 말하는 몸조심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거래를 거의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로 보실 때 권오수가 그야말로 쇠고랑 얘기를 듣고 몸을 사리고 주가 조작을 열심히 하다가 김만배의 협박 이후에는 좀 몸을 사렸다라는 것을 김만배 이제 협박 이전에 이미 이제 이정필이가 김만배한테 이제 SOS를 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녹취록을 들고 가서 그 권오수한테 좀 협박을 한번 시도를 하죠. 네. 이제 김기현이 얘기는 이제 그때서부터 김만배를 이제 동원해서 협박하기 전서부터 이제 권오수는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만약에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하여튼
어떤 변호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변명을 하자면 이거 김만배가 변명을 이제 예상해 보자면 이거 이정필 씨가 이제 김만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협박 안 통한 사건이다.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러나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기현 씨 증언을 놓고 보면 이정필 씨에게는 도움이 안 된 협박은 맞아요. 결과적으로 돈 못 받아냈잖아요. 그렇죠. 권오수한테. 근데 돈은 못 받아냈지만 권오수에게 압력을 준 건 명백히 사실로 재판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뭐 돈도 못 받아내고 그냥 튕겨져 나갔다면 권오수 씨가 이후에 몸을 사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초기에 막 주식 매매 뭐 온갖 뭐 이상한 거래를 막 초기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너무나 아까 공포스럽다고 했나요? 네. 그런 걸 느껴서 몸을 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정필에게는 뭔가 좀 도움이 안 된 협박이긴 하지만 분명히 권오수에게는 상당한 공포스러운 압력이 되었고 그 공포스러운 현장을 무기로 해서 김만배 씨는 누군가를 찾아갔고 그것이 분명히 작동했다. 라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또, 3월 10일 날 기자들이 다 알고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김만배 부분을 또 하나 또, 한 파트가 또 있는데요. 민태균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고인은 이종호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리, 주식 관련 투자뿐만 아니라 업무 자체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증인은 방금 본인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야, 여기 이제 이종호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종호. 그렇죠, 이종호. 네. 네, 이종호가 이제 그 2기 때 주가 조작 사령탑 역할을 했었던 이제 투자 자문사 블랙폴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대표 네. 이사죠. 네. 그래서 요 질문을 이제 묻는 거는 김기현에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냐, 이종호 대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김기현 씨는 이제 나는 속된 표현으로 나는 그냥 권오수 이종호의 시다발이다. 나를 그들과 동급에 놓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시다발이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만배 이들의 지시에 따라서 김만배 입막음까지도 내가 가서 해야만 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김기현이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김만배를 만나봐 그러면 김만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위에 보면은 이정필까지 얘기하는 거죠. 보면 이종호 지시에 따라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네 번째 줄 보죠. 이종호 지시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종호가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이정필한테 받아와 그러면 받아오는 거고 여기서 받아와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정필이가 결국은 그 사실 확인 진술서 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정필이 그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권오수 협박하는데 쓰라고 줬던 무기 진술서 그걸 한번 받아와 그러면 받아오는 거고. 안 그러면 저도 제 직장이 있는데 제 생업 내비두고 평일날 대낮에 이정필 잡아와 그러면 이정필 잡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정필 김만배가 이제 권오수를 협박하는 이제 과정들을 이제 전에 듣고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종호 자 이정필 잡아와 이러면 자기가 잡아왔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김만배 만나봐. 만나봐 그러면 김만배를 또 만나야 되고 제가 판단해서 간 게 아니었으니까. 이종호가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지. 이런 이종호가 컨트롤 타워였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던 그 권오수와 이제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입장에서 그 이정필과 김만배가 사실상 공모하에 권오수를 협박했던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종호가 수시로 김기현에게 야 이정필 만나서 좀 네가 좀 한번 좀 잘 설득해봐. 그리고 김만배도 한번 좀 가서 만나보고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필 그다음에 김만배의 이제 입막음 시도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한 차례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재판부 판사가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지금 앞전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김만배 씨가 거론이 되니까 이 사건을 접하지 못했었던 언론 보도로만 이 사건을 접하고 있었던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건 왜 낫도깨비 같은 얘기인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 대장동의 김만배가 여기서 나와 이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김기현에게 계속 김만배 이름을 얘기한 김기현 증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전에 김만배 얘기도 했었는데 김만배가 이 건에 관련된 게 있습니까? 예. 라고 사흘 전에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판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김만배 케이스를. 그랬더니 이제 김기현이 이제 그 풀 스토리를 판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조곤조곤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죠. 뭐라고 했나요? 자, 김만배 친구 정요땡이 이정필한테 10억 원 넘게 털렸어요. 그래서 정요땡이 이정필에게 돈 달라고 했을 테고 나한테 그랬듯이 정요땡한테도 내가 권호수한테 받을 돈 있다. 받아서 줄게. 내가 권호수한테 받을 돈 있다. 받아서 줄게. 권호수가 나한테 주가 조작 시켰다. 내가 이걸 안 양땡땡의 들었네요. 사실 확인서와 이정필의 자필 진술을 결국 안 이루어지니까 정요땡이 친구인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에게 권호수 만나라고 해서 김만배가 권호수 만나러 왔더라.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김만배가 권호수한테 당신 이거 다 터지면 쇠고랑 차 이렇게 하니까 권호수가 깜짝 놀라 점심 식사 끝나고 와서 바로 이정호한테 이걸 얘기를 했고 김만배와 점심 식사에서 나눈 대화를 얘기했고 이정호는 바로 나한테 연락을 했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전 과정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이정필이 자기를 이제 믿고 투자를 했었던 이제 그 정요땡에게 정요땡과 이제 그 공모해서 그 이제 권호수를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권호수를 협박할 때 주로 사용했던 무기가 이정필의 자필 진술서, 그다음에 양땡땡 씨의 사실 확인서. 양땡땡 씨는 뭐 실명이 나갔는데 이 양땡땡 씨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실명 보도를 좀 해야 되나 싶을 정도. 지금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뭐 비실명 처리했습니다만 저는 실명 처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분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실 확인서에 김건희 씨 이름을 적은 분입니다. 그 대가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 양땡땡 씨는 지금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 사건에. 자, 어쨌든 김건희 덕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양땡땡 씨의 사실 확인서 등을 들고 결국은 김만배가 권호수를 이제 찾아갔고 그 얘기를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죠, 권호수가. 그때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야, 당신 이거 다 터지면 쇠고랑 찬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자가 주가 조작 사실들을 알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당신 이러다 쇠고랑 차면 얼마나 무섭죠. 무섭겠습니까?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권호수가 이제 자기하고 이제 그 거래 파트너였던 이제 이종호한테 얘기를 하고 이종호가 이제 자기 밑에 시다발이었던 이제 김기현을 한테 야, 좀 어떻게든 좀 알아봐라. 네가 이정필도 만나고 김만배도 좀 만나서 이렇게 이제 사건 과정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 다시 이제 2022년 4월 1일자 공판을 보면 김기현 씨가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김기현 씨가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이 뭔지가 이제서야 이제 드러난 것이죠.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이정필도 저 4월달 공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권호수를 협박한 사실은 김기현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김기현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이번 지난 금요일 공판에서 김기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정호가 이정필 가서 좀 만나보라면 만나보고, 그죠? 김만배도 만나보고 뭘 받아오라고 하면 받아오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정필을 만났다는 거지 김기현이 네. 김만배 협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정필이는 전에
들었던 거죠. 네. 아, 김만배가 그 권오수 찾아가서 협박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4월달 진술서하고 지난 금요일 진술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번 지난 금요일 때는 이게 아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드디어 김기현 씨가 이제 작심한 듯 아주 이 김만배가 사실 확인서를 들고 김건희 씨름이 든 사실 확인서를 들고 권오수를 찾아가서 쇠고랑 발언을 했다는 사실들을 네.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김기현 씨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김기현 씨는 이 말 외에도 조금 이렇게 생략되긴 했는데 나중에 결국 김만배 씨를 만나요. 자기 이제 그 학교 선배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됐다. 그래서 계속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보라 해서 잠깐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김기현 씨는 김기현 씨는 김만배를 장기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가 뭐 통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김만배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제가 그 서초동에 그 한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 대장동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이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 죽어라는 카드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김만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성공한 로비였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대검 중수부를 찾아가서 조우영을 빼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한 로비였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 정말 실제로 김만배가 했다고 본인이 이제 밝히게 되면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대화를 나눌 때는 정영학이랑 대화를 나눌 때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괜히 밝혔다가 본인의 성공한 로비도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고 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것이 이런 얘기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여전히 조용히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저축은행 수사팀의 로비가 성공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가 그는 내가 가진 카드면 한 방울 죽어라고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언론들은 저거는 결국은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석열이가 조병희를 봐준 거. 예, 아마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을 그렇게 거예요. 그런데 진정했죠.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가 그 을이었고 윤석열이 갑의 입장에서 윤석열이 봐준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이 봐준 거. 물론 그것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김만배가 그 자기가 가진 카드라고 얘기한 건 갑의 위치에서 윤석열을 봐준 게 사실은 더 강력한 한방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기서 얘기한 카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윤석열과 특수관계했던 김건희 씨를 2011년 자기가 권오수를 찾아가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고 결국은 기자로서 기사만 내면 그냥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꾹 참고 기사를 쓰지 않았던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은 내 손아귀에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내가 입만 열면 윤석열은 날아간다. 네.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했던 게 아닌가 이제 싶고요. 이제 중요한 건 지난번에 이제 그 작년에 김만배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출소할 때 제가 그 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 권오수를 찾아간 적이 있죠. 김건희 씨가 주가 제가 사실 알고 있죠라고 했을 때 표정이 어땠나요? 김만배 씨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놀란 표정이잖아요. 굉장히 화면을 왜냐하면 보니까. 네. 당연히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준비도 안 되는데 난데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 기자가? 그렇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때서부터 김만배 씨가 화들짝 놀라서 더 이상 이제 말을 못 이어가고 그냥 훅 간 거예요. 근데 뭐 대다수 기자들은 왜 막아서냐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공판 과정에서 판사까지 이제 김만배 씨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김만배 씨한테 알려지면 이제 김만배 씨도 뭔가 이제는 운을 띄우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만배 씨가 또 구속됐죠. 또 다시 또 구속됐는데 구속이 됐죠. 그래서 또 물어보기 좀 힘든데 본인이
이 3월 10일자 재판의 내용을 전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죠,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뭐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먼저 입을 연 게 아니고 이미 어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어렵고 아마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을 애간장을 태우겠죠. 네. 그러면서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이제 법정에서까지 남았다. 정말 나 더 건들면 이 한 방 터뜨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미준이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 계속 지금 김만배 씨를 지금 자극하고 있지요. 예전에 그 정영학 녹취록 보도할 때 그때 김만배 씨가 추가 워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어가지고 윤석열이 막 짜증을 내서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봐줘야 되냐.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이러니까 김만배가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맞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뭐 항상 이렇게 욕을 하면서 뭐 싸울 정도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하여튼 뭐 윤석열은 도대체 몇 번을 찾아오는 거냐. 내가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뭐 근데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가진 그 카드는 정말 아주 집요하고 오랫동안 그렇죠. 한두 번 당시 2011년에만 그친 게 아니라 윤석열의 목을 쥐고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가지고 윤석열의 목을 쥐고 끌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건 뭐 그냥 통상적으로 박영수 변호인의 얘기를 듣고 뭐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협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조사하고 뭐 무혐의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은 그냥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 그랬다면 그거는 김건희 때문에 계속 목줄이 붙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2011년도에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한 병고가 있었던 거예요. 2011년도에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그냥 슬며시 아무런 일도 없이 잠재워졌던 것이 아니고요. 김만배 씨도 알고 찾아갈 정도였다면 이미 2011년도 거래소에서 이미 심사 분석 보고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거 웬만한 주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의 2010년서부터 2011년까지의 그 주가 조작 흐름은 전형적인 작전주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래소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2012년도 금감원에서 작성된 사건 번호 133 보고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권오수의 책임을 묻지 않고 대주주로서 5%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가 주식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저질렀던 권오수를 그냥 경범죄로 경고를 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금감원의 보고서가 축소되는 과정이 이게 그냥 금감원의 자체 판단이었겠냐.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까.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정이었던 윤석열의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11년도, 2012년도에 김만배의 입이든 아니면 금감원이든 거래소를 통해서 빵 터져 나올 수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을 필사적으로 윤석열은 덮은 겁니다. 네. 그리고 권오수는 김건희 뒤에 있는 이 윤석열의 힘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봉합을 해놨었는데 이게 검찰의 캐비넷에선 있었던 거죠. 네. 그 캐비넷에 있었던 게 2013년도 윤석열이 그 박근혜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 부대 수사 과정에서 항명을 하면서 이제 정권에 눈밖에 나니까 이제 묵혀뒀던 캐비넷에 묵혀뒀던 윤석열 파일을 꺼내가지고 2013년도에 뭐 경찰 내사도 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금감원에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때도 윤석열은 이걸 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힘은 정권의 힘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정권의 그 무시무시한 힘들 속에서도 윤석열은 살아났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이제 그 보복의 칼을 들이댄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오늘 저도 이 좀 보면서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게 좀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11년 5월 이 김만배 권오수 찾아갔잖아요. 11년 8월 김만배가 조우영 빼달라 로비했죠. 그리고 11년에 권오수 조사받고 12년 말에 김건희가 10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합니다. 이때가 뉴스타파를 허지영 기자도 기억할 텐데 이때 뉴스타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뉴스타파 첫 그렇죠. 시즌 1을 가동했던 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졌던 뉴스타파가 10년 뒤에 8년 뒤에 2020년 2월에 도이치모터스 내사 보고서를 폭로했다는 것이 약간 이 시기적으로 이 한참 주가 조작이 거의 이제 수면 위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던 시기에 뉴스타파가 태동했다는 것도 새삼 발견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지금 뉴스타파 박대영 기자가 여기 와서 또 이 보도를 이어가고 계시네요. 네, 참. 예. 오늘은 뭐 운명과 김만배 같은, 씨의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이 맞닿아 있다. 김만배가 권오수를 찾아가 협박을 하다가 중단한 것은 결국 그냥 평범한 그냥 돈만 밝히는 대주주 김건희 뒤에 무시무시한 윤석열 검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아마 덮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보도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 이것은 뭐 3월 10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공판 과정에서 더군다나 이제는 판사까지 관심을 가지고 김만배 씨 이름을 이제 거론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 사실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왜냐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더 탐사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도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취재하면서 뭐 새롭게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저희들이 뭐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일단 이 김만배 씨의 그 권오수 협박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공판 과정에서 있었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건 조금 우리가 빨리 이건 시급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공개를 한 거고요. 그 외에 사실은 뭐 저희가 이 검찰이 결국 김건희 씨를 이제 무혐의 결정을 이제 내릴 것에 대비해서 그 검찰의 이제 그 불기소 유서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개하지 않고 꼭꼭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하나 이제 제가 뭐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이번에 1심 판결까지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 누가 우리가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보도했었던 또 다른 주포 이준수의 존재.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간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던 양땡땡 씨. 이 두 사람은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입건조차. 그 두 분이 다 김건희와 연루된 분들이죠. 그 사실들을 이제 검찰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권오수 씨의 이 주가 조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주식이 아니고 워런트입니다. 워런트. 이 워런트. 근데 이 워런트 매매 흐름을 이제 쫓아가다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2년도를 넘어서 2013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공소시효가 확 연장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일부러 축소했을 범죄 기간을 축소했을 가능성도 지금 2012년 12월 7일 김기현 씨 구속을 계기로 주가 조작이 더 이상 이제 작전이 실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워런트 매매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2013년도에도 주가 조작은 계속됐고 김건희 씨 그 모녀노 그 작전에 여전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권오수 씨가 이제 애당초에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2009년 1월 달인가 우회 상장되잖아요. 우회 상장되고 있을 때부터 그 당시에 대주주로 참여했었던 그 사람들 상대로 그 중에서 이제 상대로 일단 뭐 수익 약정 보장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얼마 이상으로 자기가 받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손실 보상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권오수는 2009년 1월 달부터 주가 조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은 권오수는 뭐 그냥 그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경영상 필요가 아니고 주주들과의 그 약정들 때문에 반드시 2만 원 이상은 갔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여튼 저희가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분 한 10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검찰이 이제 무혐의 결정,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할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네. 아마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질질 끌다가 왜냐하면 워낙 많은 1심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그냥 덮기는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항소심이 다 끝날 때까지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안 할 겁니다. 뭐 김건희 불러서 조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믿기 어렵고요. 결국 검찰이 내년 총선 때까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결정하지 않을 것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왜 발의돼야 되는지,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그동안 저희들이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들을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특검이 이제 구성이 되면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진규 기자님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아이템이 없어서 오늘 재탕 3탕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네. 3월 20일 날 공판. 불과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걸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데 우리라도 보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록으로 남겨야죠. 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그 광고를 하나 하자면 스튜디오 더 탐사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스튜디오 더 탐사 홈페이지입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com입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자마자 이게 막 영상이 막 펼쳐지는 게 그 사이트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스튜디오 더 탐사의 내부를 우리 그동안 이제 취재 후 영상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안에 내부를 주변 사람들한테 좀 소개해 주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동안에 더 탐사, 스튜디오 더 탐사를 어떻게 건립해 왔는지, 건립 과정에 대한 영상들도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 이렇게 켜놓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이제 히스토리들도 좀 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사이트 내려가면 이제 사이트 어떻게 이 스튜디오 더 탐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권지현의 굿스피치, 그다음에 최 감독의 사진으로 영원 털기, 이두석의 폰짤방, 비법 전수, 빅드래곤의 시민 기자 교육, 이렇게 강의 프로그램들 나오고요. 또 오늘 이제 특강이 있었죠. 함세용 신부님의 특강을 시작으로 시민 학당이 새롭게 열게 되죠. 김영의 노자랑 놀자, 그리고 김근수 선생님의 예수 이야기, 그리고 시로 쓴 자서전, 벌거벗은 붓다, 우리 낫게죠. 그리고 백승종의 제국의 시대, 이런 역사 강의, 기타 교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미학에 대한 예술, 글쓰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희산 백자의 동백 아자씨라는 또 노래, 같이 노래 부를 수 있고 노래 들을 수 있는 민중가요 강의도 있습니다. 직접 이제 신청할 수 있고요. 촛불 갤러리 이미지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한테 처음 이제 이 사이트 공개됐는데요. 다들 굉장히 사이트 아주 흥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스튜디오 더 탐사의 소식들을 공유해 드릴 테고요. 시민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만나는,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교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또 시민들을 위한 진지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일날은 저도 가서 네. 그 커피 마시면서 일하면서 시민들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더탐사 스튜디오 카페. 네. 가끔 평일날 오시면 어쩌면 우리 더탐사 기자들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허지영 기자 그냥 일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네, 하여튼 찾기가 좀 어려우시다는 뭐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좀 찾아오시는 길도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그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기서 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도이치모터스 이 사건에 김만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했던 만배 형이 왜 나와? 만배 형이 거기서 왜 나왔어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그 쇠고랑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고 기자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거 다 터지면 그 쇠구랑 찬다라고 하는 이 만배 형의 그 예언이 제가 보기엔 뭐 결국은 실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권오수 씨뿐만 아니고 결국은 2011년도에 그들이 보호하고 했었던 그분도 결국은 쇠구랑을 차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